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해설 강의입니다. 15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재산상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하면 X입니다. 단 중개행위와 관련되어야 되죠. 그리고 재산상 손해고 정신적 손해,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은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손해 입힌 전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4번 법인이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최소 8억 원의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했는데 8억이 아니고 10억입니다. 주된 사무소 4억이고요. 분사무소 각각 2억이니까 분사무소 3개 6억, 주된 사무소 4억 하면 10억입니다. 물론 요건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했죠. 그 당시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4번이 2023년 현재는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중개 의뢰인의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그 손해라고 했으니까 손해 입힌 전액을 다 개업공개사는 배상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후 등록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중개업을 하면 등록증 교부받지 않아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용어 정의는 등록을 한 자죠. 등록을 했다는 것은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건데 기재하고 나서 등록됐다고 통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다만 보정 설정을 안 했다면 임의적 취소,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그 다음에 등록증 받아서 게시하지 않았다면 게시 의무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개업공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해두고 있다 했는데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똑같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개인 개업공개사나 부칙개공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 시 작성 시 기재한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지급받는 중개보수와 항상 동일하다. 잘 모르면 항상, 반드시, 꼭, 뿐, 하나여 이런 말 나오면은 거의 80%는 X입니다. 항상 동일하다 X가 되겠습니다. 이거 달리 정해두고 있다. 2번도 X죠. 즉 전속중개계약서는 거래 예정 금액을 적잖아요. 시세를. 근데 실제 예를 들면 1억에 팔아달라. 거래 예정 금액 1억이라고 적었는데 실제 1,000만원 깎아달라고 해서 9천만원에 거래됐으면 9천만원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받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는 청문을 거쳐야 되고요. 청문을 없이 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다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 경우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하죠. 그래서 5번도 X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록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비록 등록증을 받지 않고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 중개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 이외의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놓고 전속을 해놓고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중개보수 100%를 위약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은 전속중개계약서는 3개월간 보존하는 게 아니라 3년간 보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정보공개를 다 동의받는 게 아니라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고요.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했는데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일임하는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할 뿐입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을 공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래정보망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개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2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복하여 의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 예, 일반은 여러 군데 경쟁적으로 의뢰를 했다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 지급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을 반드시 거래정보망에만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일간신문에 공개해도 됩니다. 2번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통지해야 되죠. 일반 중개계약은 통지 안 해도 되고요. 5번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사도 정보망에 중개상물을 공개할 수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할 의무 없다 했는데 통보해야 됩니다. 정보망에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했다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통보해서 삭제를 해야 되고 삭제 안 하면 허위매물 거짓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죠.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